안녕하세요. 끌림 커넥터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데이비드 호킨스의 내 안의 위대함을 되찾는 항복의 기술 놓아버림입니다. 먼저 데이비드 호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마더 테레사가 상찬한 세계적인 영적 스승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영적으로 진화한 상태와 의식 연구 및 참 나로서의 신의 현존에 대한 각성이라는 주제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했다. 그는 1952년부터 정신과 의사로 일했으며 미국 정신과 학회의 평생 회원이었다. 1973년 노벨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린과 함께 펴낸 분자교정 정신의학은 이후 수많은 정신과학 연구자들에게 자극을 주는 기념비적 저서가 되었다. 수많은 영적 진실이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오해받아온 것을 관찰한 호킨스 박사는 인간의 의식 수준을 1부터 1000까지의 촉도로 수치화한 지표인 의식 지도를 제시했다. 신체 운동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의식 지도의 탄생 과정과 그 의의를 담고 있는 의식혁명을 시작으로 나의 눈, 호모 스피리투스, 진실 대 거짓, 의식 수준을 넘어서 내 안의 참나를 만나다, 현대인의 의식 지도, 치유와 회복, 놓아버림 등의 저서를 연이어 출간하며 세계적인 영적 스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버드 대학과 옥스포드 포럼 및 캘리포니아 의대 등에서 강연을 했고 바바라 월터스 쇼를 비롯한 다수의 TV 방송에 출연했다. 인간 경험을 의식 진화의 관점에서 재맥락화하고 마음과 영, 양자에 대한 이해를 생명과 존재의 기층이자 지속적 근원인 내재적 신성의 표현들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강연 활동과 저술 활동을 펼쳤다. 2012년 9월 19일 호킨스 박사는 애리조나주 세도나에 있는 자택에서 향년 85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놓아버림의 목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편집자의 말 들어가며 1장 서론, 2장 놓아버림의 기제, 3장 감정의 해부학, 4장 무의욕과 암울함, 5장 비탄, 6장 공포, 7장 욕망, 8장 분노, 9장 자부심, 10장 용기, 11장 받아들임, 12장 사랑, 13장 평화, 14장 스트레스와 질병 줄이기, 15장 마음과 몸의 관계, 16장 놓아버림의 이로움, 17장 탈바꿈, 18장 인간관계, 19장 직업상 목표의 성취, 20장 의사여 자신을 치유하라, 21장 묻고 답하라, 부록 창고문헌 저자에 대하여. 이 중에 오늘은 2장 놓아버림의 기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놓아버림의 기제. 놓아버림이란 놓아버림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듯 마음속 압박을 갑작스레 끝내는 일이다. 놓아버리면 마음이 놓이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한결 기쁘고 홀가분해진다. 마음이 움직이는 기제가 실제로 그러하며 누구나 때로 그런 경험을 한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심하게 말다툼을 하느라 화내고 언짢아 하다가 불현듯 모든 일이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웃음이 터지고 압박이 풀린다. 화나고 겁나고 욕본다 싶다가 문득 기쁘고 홀가분해진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에서든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보라. 늘 기쁘고 홀가분하게 느낄 뿐 기분 탓에 난처할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기법의 목적이다. 즉, 마음만 먹으면 의식적으로 몇 번이든 놓아버린다. 내가 어떻게 느낄지는 내게 달린 일이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다. 더 이상 반응의 피해자가 아니다. 놓아버림은
부처의 가르침을 적용한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반응할 때 생기는 압박을 없앤다. 우리는 부정적 감정과 마음가짐,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둔 저장소를 지고 다닌다. 여기에 압력이 쌓일수록 괴롭기 그지없고 병이 생기며 잦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사람 사는 일이 의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마음속 두려움에 갈팡질팡하지 않고 심한 괴로움에 겁먹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인생을 보낸다. 이로 인해 다들 마음 안팎으로 끊임없이 긍지를 위협받는다. 면밀히 살펴보면 인생이란 본디 마음속에서 겁내거나 기대하는 바를 투사해 세상에 덮어씌우고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긴 시간 동안 이리저리 애쓰는 일이다. 이런 마음속 두려움에서 잠시 벗어나 신이 났던 때도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마음속 감정을 겁내게 된 까닭은 감정에는 엄청난 양의 부정성이 들어있어서 자칫 깊이 들어갔다가 압도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또한 이런 부정적 감정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마음속에서 감정이 생기는 대로 놓아들 경우 감정을 처리해 줄 의식 기제가 없기 때문이다. 감정 마주하기를 겁내기 때문에 감정은 계속 쌓이기만 하고 마침내는 죽음이 모든 괴로움을 끝내주길 은밀히 고대하기에 이른다. 생각이나 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생각 자체로는 괴롭지 않은데 그 밑에 깔려있는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감정이 쌓여 생긴 압력으로 인해 생각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하나의 감정이 일정 기간 동안 수많은 생각을 자아낼 수 있다. 어렸을 적에 괴로웠던 기억이나 끔찍하게 후회스러워 내내 감추었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라. 그 하나의 사건과 관련 있는 세월 모두와 그동안 일어난 생각을 살펴보라. 그 밑에 깔려있는 괴로운 느낌을 항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생각은 즉시 사라지고 사건 자체를 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찰 내용은 과학적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심리학과 신경생리학을 통합한 그레이 라비올렛 이론은 생각과 기억은 감정의 분위기에 맞추어 정리되는 것임을 입증했다. 즉 생각이 기억 저장고 속에 보관되는 일은 그 생각과 결부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위기를 지닌 감정에 걸맞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을 놓아버리면 그와 결부된 모든 생각에서 해방된다. 항복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치가 높은 이유는 일단 방법을 알면 어떤 감정이든 언제 어디서나 즉시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항복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항복 상태란 창조성과 자발성이 마음속 갈등에 가로막히거나 방해받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특정 방면의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한다. 갈등과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최대한의 자유를 줄 수 있다. 또한 항복 상태를 통해 우주의 본성을 체험하게 되어 우주의 본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최대한 좋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진실이다. 감정과 정신기제.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억제, 표출, 회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자. 억제와 억압. 이 두 가지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제쳐두려고 할 때 동원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다.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억제는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정 때문에 애먹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감정을 처리할 방법을 달리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감정에 시달리면서도 계속해서 제 구실을 다하려고 최대한 애쓴다.
억제하거나 억압하려고 마음먹은 감정은 사회 관습이나 집안 교육에서 주입받은 의식적, 무의식적 프로그램에 부합하기 마련이다. 억제한 감정이 주는 압력이 커지면 나중에는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 두드러지거나 감정 기복, 목이나 등의 근육 긴장, 두통, 복통, 생리불순, 대장염, 소화불량, 불면증, 고혈압, 알레르기 및 기타 신체 문제를 느끼게 된다. 어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그 감정에 대한 죄책감과 공포가 너무 커 의식적으로 절대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감정이 생겨날 조짐이 보이면 그 감정을 무의식에 곧바로 쳐넣는다. 그런 다음 다시는 자각하지 않으려고 다채로운 방법을 동원해 감정을 다룬다. 억압한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이 사용하는 기제 중에서는 아마도 부인과 투사가 가장 널리 알려진 수단일 것이다. 이 둘은 짝을 이루어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부인은 정서와 성숙 면에서 큰 장애를 일으킨다. 또 부인에는 투사 기제가 을에 뒤따라온다. 죄책감과 공포 때문에 충동이나 감정을 억압하고는 그런 것이 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스스로 충동이나 감정을 느끼는 대신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는 투사를 한다. 그러고는 그런 감정이 그들의 것인 양 느낀다. 이제 그들은 적이 되며 마음은 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를 찾는다. 사람, 장소, 기관, 음식, 기후, 별자리, 사회 여건, 운명, 신, 운, 악마, 외국인, 민족, 정치적 경쟁자 등 외부의 대상을 탓한다. 투사는 현대사회에서 두루 쓰이는 주요 기제다. 전쟁, 분쟁, 폭동은 모두 투사에서 비롯한다. 심지어 좋은 시민이 되려면 적을 증오해야 한다고 부추기기도 한다. 우리는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이는 결국 사회 붕괴를 초래한다. 공격, 침략 등의 사회적 파괴는 모두 투사 기제를 바탕으로 한다. 표출. 우리는 표출 기제를 사용해 감정을 분출하거나 입 밖에 내거나 몸짓으로 드러내거나 끝없는 집단 시위로 보여준다. 부정적 감정을 표출해 내면의 압력을 내보내고 나면 억제할 수 있는 만큼만 남는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오늘날의 사회에는 감정을 표출하고 나면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정반대다. 그 이유를 꼽자면 첫째, 어떤 감정을 표출하면 그 감정은 증식되면서 더 큰 에너지를 얻는 경향이 있다. 둘째, 그 감정을 표출한 까닭에 나머지 감정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억제되고 만다. 각 개인마다 억제와 표출 간의 균형점이 달라지는 것은 어릴 때 받은 훈육이나 현재의 문화 규범과 관습, 대중매체의 영향에 달려 있다. 자기 표출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저작과 정신분석을 오해한 결과다. 프로이트는 억제가 신경증의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표출이 그 치료법이라고 잘못 받아들였다. 이런 오해에서 타인을 희생해 방종해도 좋다는 근거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고전 정신분석에서 프로이트가 실제로 말한 바는 억압된 충동이나 감정을 중화하고 승화시켜 사회화해 사랑과 일, 창조성 같은 건설적 욕구로 돌리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남에게 떠넘기면 이번에는 그 사람이 그것을 공격으로 느끼고 감정을 억제하거나 표출하거나 회피할 차례가 된다. 그래서 부정성 표출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훨씬 바람직한 대안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챙겨서 증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긍정적 감정만 남기고 표출할 수 있게 된다. 회피. 회피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림으로써 감정에서 벗어나는 기제다. 회피는 연애사업과 주류산업을 바치는 근간인 동시에 일 중독자가 택하는 길이기도 하다.
마음속 느낌에서 달아나고 벗어나려는 기제는 사회에서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속 자아에서 벗어나고 감정이 올라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런 활동에 의존할수록 활동 자체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머무른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텔레비전을 잽싸게 켠 다음 꿈꾸는 듯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쏟아지는 정보에 끊임없이 프로그래밍 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사람들은 자신과 마주하기를 몹시 두려워한다. 잠시라도 홀로 존재하는 것을 끔찍히 겁낸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친 듯이 행동한다. 끝없이 어울려 놀고 대화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책을 읽고 음악을 틀고 일하고 여행하고 구경하고 쇼핑하고 과식하고 도박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좋다는 약을 복용하고 마약에 손대고 파티를 연다. 이런 회피 기제는 대다수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별 효과 없이 스트레스만 준다. 또한 그 자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 억제하고 억압한 감정에서 오는 압박을 낮추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결국 갈수록 자각을 잃고 성장하지 못한다. 창조성과 에너지를 잃는다. 타인에게 참된 관심을 갖지 못한다. 영적 성장이 멈춘다. 끝내는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들면서 늙다가 때이른 죽음을 맞이한다. 억압된 감정이 세상에 투사되면 사회 문제와 무질서가 생기고 현 사회를 특정짓는 이기심과 냉담함이 증폭된다. 무엇보다 개개인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없어 외로움을 느끼고 자기 혐오가 생긴다. 이와 반대로 감정을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감정 이면의 에너지를 즉각 포기하고 항복함으로써 압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는다. 즉, 끊임없이 놓아버리면 쌓인 압력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놓아버리면 기분이 즉시 나아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몸의 생리작용에도 변화가 생긴다. 피부색과 호흡, 맥박, 혈압, 근육 긴장도, 위장 기능, 각종 혈중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 마음속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는 모든 신체 기능과 기관이 정상을 되찾고 건강해지는 쪽으로 변화한다. 근력이 곧바로 좋아진다. 시력이 좋아지고 세상과 자신을 보는 눈도 긍정적으로 바뀐다. 보다 행복하고 보다 사랑에 차있고 보다 느긋해진다. 감정과 스트레스. 대중과 언론은 스트레스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지만 스트레스의 본질을 확실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현재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에 약하다고 한다. 스트레스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은 분명 아니다. 스트레스는 앞에서 이야기한 투사 기제를 보여주는 본보기일 뿐이다. 보통 그들이나 그 일이 스트레스의 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가 느끼는 것은 사실 억압된 감정이 주는 마음속 압력이 새어나오는 것일 뿐이다.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외부 스트레스에 약해진 것이다. 스트레스의 진정한 근원은 안에 있다. 밖에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겁이 얼마나 나는지는 안에 이미 차 있는 두려움의 양에 달렸다. 외부 자극은 그 두려움을 촉발시킬 뿐이다. 안에 두려움이 많을수록 세상을 보는 눈도 앞일을 겁내고 조심하는 쪽으로 바뀐다. 겁먹은 사람에게 세상은 섬뜩한 곳이다. 화난 사람에게 세상은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일투성이인 곳이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이 보는 세상은 유혹과 죄로 가득하다. 안에 품고 있는 대로 세상이 보인다. 죄책감을 놓아버리면 순수해 보이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사악하게만 보인다. 즉, 사람은 자기가 억압한 것에 정신이 팔리기 마련이다. 스트레스는 억압되고 억제된 감정이 쌓여 생긴 압력에서 비롯한다.
압력은 탈출구를 찾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때 외부 사건은 우리가 잡아 누르던 것이 터져 나오도록 의식과 무의식 양면에서 방아쇠 역할을 한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 에너지가 자율신경계를 통해 다시 나타나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실제로 병이 생긴다. 부정적 감정이 생기면 근력이 곧바로 반으로 줄고 시야도 몸과 마음 양면에서 좁아진다. 외부의 촉발 요인이나 자극에 대한 감정 반응이 곧 스트레스다. 우리의 신념체계 그리고 신념체계와 결부된 감정 압력이 스트레스를 규정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의 원인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성 수준에 있다. 더 많이 포기하고 항복할수록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는 자신의 감정이 낳는 결과일 뿐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을 놓아버림으로써 반응을 줄이는 것에 대한 효과는 이미 과학적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다. 현재의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의 원인 자체를 없애기보다 스트레스의 여파를 완화시키려고 하거나 외부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마치 감염을 치료하지 않고 열만 내리려 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근육 긴장은 불안, 공포, 분노, 죄책감의 후유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완 기법 강좌를 듣더라도 매우 한정된 성과만 얻는다. 대신 근육 긴장의 바탕에 깔려있는 원인, 즉 억압받고 억제된 분노와 공포,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삶에서 겪는 사건과 감정. 마음은 합리화에 능해 감정이 생긴 진짜 원인을 계속 외면하는 쪽을 택하며 그렇게 하는데 투사기제를 활용한다. 마음은 어떤 사건이나 타인이 감정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탓하면서 스스로를 그런 외부 원인에 당한 무력하고 순진한 희생자로 본다. 걔들 때문에 화가 나, 그 인간 때문에 속상해, 그 일 때문에 겁이 나, 세상 일 때문에 불안해. 진실은 정확히 그 반대다. 억제되고 억압된 감정이 발산수단을 찾다가 외부 사건을 방아쇠 겸 핑곗거리로 삼으면서 터져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기회만 생기면 증기를 내뿜으려고 벼르는 압력솥과 같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도록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기제를 전치라고 부른다. 이런저런 일들이 나를 화내게 만드는 것은 내가 원래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항복하여 분노를 억눌러 놓은 저장소를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도 나를 화내게 만들기가 아주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다른 부정적 감정도 항복하고 나면 어떤 일로도 재발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길들여진 탓에 사람들은 긍정적 감정마저 억제하고 억압한다. 사랑을 억제하면 상심한 가슴에 심근경색이 일어난다. 억제된 사랑은 애완동물을 지나치게 떠받들거나 그 밖에 갖가지 것을 숭배하는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진정한 사랑은 공포가 없으며 애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룰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과도한 애착과 소유욕이 힘을 얻는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에 대해 자신이 없는 남자는 질투가 심하다. 억제되고 억압된 감정의 압력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마음은 저 바깥에 어떤 일을 만들어내 감정 압력을 분출시키고 그 자리를 다른 곳으로 채우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된 슬픔이 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삶에서 슬픈 일을 만들어낸다. 겁 많은 사람은 겁나는 일을 촉발시킨다. 화난 사람은 짜증나는 상황에 둘러싸이고 자부심에 찬 사람은 계속해서 모욕당한다.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우리의 내면을 가리키며 직시하라고 한다. 우주의 만물은 진동을 방출한다.
진동수가 높을수록 힘이 강력하다. 감정 또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진동을 방출한다. 감정의 진동은 몸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주어 보고 느끼고 측정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다. 초심리학자인 델마모스 박사 등이 카를리안 사진술로 찍은 동영상을 보면 감정이 바뀜에 따라 에너지장의 색깔과 크기도 급격한 변동을 거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에너지장은 예로부터 오라라고 부르는 것으로 오라의 진동을 보는 능력을 타고났거나 보는 법을 익힌 사람들에게는 오라가 보인다. 오라는 감정 변화에 따라 색깔과 크기가 바뀐다. 근육 테스트로도 감정 변화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극에 즉각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의 기본 감정 상태는 우주로 송출되는 것이다. 마음은 차원이나 크기가 없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진동 에너지를 통해 마음의 기본 상태를 송출할 때 송출거리에 제약이 없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심결에 자신의 감정 상태와 생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 감정 패턴과 그에 관련된 생각 형태는 심령 능력자들이 원거리에서 포착해 수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실험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과학적 근거를 밝히는 일은 첨단의 양자 물리학에서 큰 흥미를 보이는 주제가 되어 있다. 감정은 진동하는 에너지장을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결정한다. 억압되거나 억제된 감정은 정신적 차원에서 우리가 겪는 삶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즉, 노여움은 노여운 생각을 끌어들인다. 정신적 우주의 기본 법칙은 유유상종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사랑을 더욱 활성시킨다. 그래서 내면에서 부정성을 많이 놓아버린 사람은 사랑이 담긴 생각, 사랑스러운 사건, 사랑스러운 사람들,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에 둘러싸인다. 이 현상은 지성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다음 같은 성경 구절이나 속담을 설명해 준다. 부익부 빈익빈, 이미 가진 사람이 더 가진다. 따라서 의식에 의욕이 없는 사람은 삶의 빈곤한 여건을 끌어들이고 의식의 번영이 가득한 사람은 삶의 풍요를 끌어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은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를 포착하고 그에 반응한다. 동물이 인간의 감정 상태를 즉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 박테리아의 성장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인간의 감정 상태에 따른 식물 반응을 측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실험도 있다. 놓아버림 기제. 놓아버림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감정과 함께 있기, 감정을 바꾸거나 어떻게 하려는 바람 없이 감정 스스로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기가 포함된다. 즉, 감정은 있는 그대로 놓아둔 채 단지 감정 이면의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 첫 단계는 감정을 지니고만 있을 뿐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분출하거나 겁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도덕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판단을 멈추고 감정은 감정일 뿐임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감정을 그저 생생히 느끼기만 하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노력을 모두 항복하는 것이다. 감정에 저항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려라. 저항 때문에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감정이 달라지면서 강도가 약해진다.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 이면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감정이 없어진다. 이 과정에 들어가 보면 감정을 갖는 것 자체를 두렵고 죄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감정 전반에 저항이 있다.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에 대한 반응부터 놓아버리면 쉽다.
쉬운 예로 우리는 두려운 감정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러니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부터 놓아버린 다음 감정 자체에 접근한다. 놓아버릴 때는 모든 생각을 무시한다.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에는 신경을 끈다.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며 스스로 강해져 다른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킬 뿐이다. 생각이란 감정이 생긴 까닭을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감정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감정 이면에 쌓여 있는 압력이 감정을 밀어붙여 특정 시점에 올라오게 하는 데 있다. 생각이나 마음박 사건은 마음이 지어내는 변명일 뿐 감정의 원인이 아니다. 놓아버림에 보다 익숙해지면 모든 부정적 감정은 생존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감정이란 마음이 생존에 필요하다 믿고 있는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놓아버린 기법을 쓰면 프로그램이 점차 제거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 이면에 깔려있는 동기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한다.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 자유로워지면 애착을 놓아버린다. 어떤 것을 즐길 수는 있어도 그것이 행복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자신 이외의 사물이나 사람에게 점점 덜 의존한다. 이러한 원리는 세상 일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부처의 근본 가르침과 일치하며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라라는 예수의 근본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어떤 감정을 항복했는데도 그 감정이 돌아오거나 계속 이어질 때가 있다. 항복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평생토록 감정을 잔뜩 쌓아놓았기에 꽉꽉 눌러놓은 에너지가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올라오게 놔두고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항복이 일어날 때면 황홀경 같은 경쾌한 느낌이 즉시 따른다. 우리는 계속 놓아버림으로써 이러한 자유 상태에 머물 수 있다. 감정은 오고 가지만 나의 감정이 곧 나는 아니며 진짜 나는 감정을 지켜볼 뿐임을 깨닫기에 이른다. 더 이상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나는 늘 똑같다. 변치 않는 목격자가 존재함을 더욱더 자각하면서 자신이 그런 의식 수준에 들어섰음을 알게 된다. 갈수록 현상의 경험자가 되기보다는 현상의 목격자가 된다. 진정한 큰 나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감정에 속았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전에는 내가 감정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감정은 나의 참모습이 아님을 안다. 감정은 에고가 창조한 것에 불과하다. 생전에 필요한 것으로 마음이 잘못 믿었던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것일 뿐이다. 놓아버림은 믿기지 않을 만큼 신속하고 절묘한 결과를 가져온다. 효과 역시 아주 강력하다. 이미 놓아버리고도 아직 놓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깨닫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것을 완전히 항복하면 그것이 의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까닭에 사라진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의식면에서 성장 중인 사람들에게 흔하다. 캐놓은 석탄을 통째로 의식하지는 않는다. 지금 막 푸는 한 산만 바라볼 뿐이다. 쌓였던 더미가 얼마나 줄었는지 본인은 깨닫지 못한다. 친구나 가족이 먼저 알아차릴 때가 많다. 진도 파악을 위해 진전 상황을 도표로 그려놓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하면 이거 효과 없잖아 와 같은 식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도 안 되는 것이라 단언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때로는 과정 시작 전에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상기해야 한다. 놓아버림에 대한 저항.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번번이 저항하는 에고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 기법을 실천하다 보면 회의가 들거나 항복하는 것을 잊거나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거나 감정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옮겨 감정을 분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해결책은 과정 전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계속해서 놓아버리는 것이다. 저항감을 내버려 두고 이에 저항하지 말라. 우리는 자유롭다. 놓아버릴 필요가 없다.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항감 뒤에 있는 공포를 살펴보라. 항복 과정과 관련하여 과연 무엇이 겁나는 것일까? 그 공포를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겠는가? 공포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놓아버리라. 그러면 저항이 해결된다. 우리는 지금 오랜 세월 우리를 노예와 피해자로 만들어 온 프로그램을 전부 놓아버리고 있음을 잊지 말자. 그런 프로그램들의 눈이 가려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다. 설 자리를 점점 잃게 될 에고는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고 엄포를 놓으려 할 것이다. 우리가 놓아버림을 시작하는 순간 에고는 죽을 날을 받아놓은 셈이며 그 힘도 점점 줄어든다. 에고가 잘 쓰는 속임수 한 가지는 기법 자체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항복 기제는 효과가 없는 것이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데다 잊지 않고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단정한다. 하지만 이런 단정 자체가 정말로 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또한 우리에게 에고의 속박을 잘라내 자유를 되찾을 칼이 있으며 자기가 설 자리를 잃고 있음을 에고가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고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영화 트론에 나오는 마스터 컨트롤 프로그램처럼 에고는 갖은 프로그램을 동원해 우리의 노예 상태를 유지시키고 싶어 한다. 놓아버림은 타고난 능력이다. 새롭거나 생소한 방법도 아니다. 비밀리에 전수되는 가르침도 아니고 누군가가 주장하는 사상이나 신념 체계도 아니다. 더욱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 내면의 본성을 활용하는 일일 뿐이다. 놓아버림 기법을 실천할 때 기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단순히 실행에 옮기는 편이 더 낫다. 그러다 보면 모든 생각은 결국 저항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생각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끔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다. 얼마 동안 놓아버림을 실행해서 실제로 벌어지는 바를 느끼기 시작하면 자신의 생각을 웃어넘기게 된다. 생각은 모조품이다. 실상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우스꽝스런 환상이다. 생각을 쫓으면 계속해서 생각에 점유될 뿐이다. 처음 출발한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음을 어느 날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생각은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고 진정한 큰 나는 어항의 물과 같다. 진정한 큰 나는 생각들 사이의 공간, 더욱 정확하게는 모든 생각 아래에 있는 고요한 자각의 장이다. 누구나 자기가 하던 일에 완전히 몰입한 경험이 있다. 그럴 때는 시간의 흐름조차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아무런 저항감이나 노력 없이 그 순간에 하고 있던 일을 할 뿐이다. 행복을 느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을 수도 있다. 스트레스 없이 제 구실을 다했다. 아주 느긋하면서도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다 문득 생각은 전혀 필요 없음을 깨달았다. 생각은 물고기 앞에 미끼와 같다. 생각을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사로잡힌다. 생각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는 생각이 필요 없다. 자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진실이 있다. 이 진실은 제 스스로 성립한다. 기법의 효과가 좋은 탓에 역설적으로 항복의 저항이 생기는 일도 벌어진다. 삶이 별로 여의치 않거나 불쾌한 감정으로 괴로울 때는 계속해서 놓아버림을 실천한다. 그러다 마침내 항복을 통해 공경에서 벗어나고 만사가 순탄하면 놓아버림을 그만둔다. 이는 실수다. 느낌이 아무리 좋아도 더 놓아버릴 것이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놓아버림으로써 얻은 고양 상태와 탄력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놓아버려라. 그러면 내내 더욱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놓아버림 자체에 어떤 탄력이 생긴다. 일단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유지하기가 쉽게 된다. 고양됨을 느낄수록 놓아버리기도 수월하다. 이때가 어떤 것들의 손을 뻗어 놓아버릴 좋은 기회다.
의기소침할 때라면 붙잡고 씨름하고 싶지 않을 것들이다. 완화시켜 항복할 만한 감정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다. 기분이 좋을 때면 그런 감정을 감지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어떤 특정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느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떨쳐버릴 수 없다는 느낌을 그냥 항복하라. 느낌을 그대로 놓아두고 그것에 저항하지 말라. 그래도 사라지지 않을 때면 느낌을 낱낱이로 조각내 놓아버릴 수 있을지를 알아본다. 우리를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다. 그럴 때는 흔히들 품고 있는 신념 몇 가지를 살펴본 뒤에 맨 먼저 그런 신념부터 놓아버리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1. 열심히 일하고 안간힘 쓰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야 누릴 자격이 있다. 2. 고통은 이롭고 유익한 것이다. 3. 세상에 공짜는 없다. 4. 아주 단순한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놓아버리면 더욱 쉽고 수월하고 즐겁게 항복을 실천할 수 있다.